오케이, 오늘은 애시드하고 베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하고 염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하고 염기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브랜스테드 러리랑 그다음에 루이스 개념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할 거예요. 브랜스테드 러리는 아주 컨벤셔널한,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너무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애시드는 뭐예요? 산이요. 산인데 프로톤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는 뭐죠? 프로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드는 도너고 베이스는 프로톤 어셉터다. 여기서 그러면 어느 것이 도너고 어느 것이 어셉터예요? 그죠?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가 애시드고 그 다음에 물이 베이스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암모니아하고 물이 있으면 물에서 하이드로젠이 암모니아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물이 애시드가 되고 암모니아가 베이스가 돼요. 결국은 물은 애시드도 되고 베이스도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몰리큘러한 베이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는 거를 해서 보면은 여기서 애시드고 여기서 베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애시드가 프로톤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는 베이스가 되죠. 왜 베이스가 될까요? 이제는 옆에 서 있는 애시드한테 프로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애시드가 두 개가 있고요. 베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이스가 물이고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에서 보이는 베이스는 브로마이드인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애시드에 대한 conjugate base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conjugate acid가 되겠죠. conjugate base and conjugate acid. 이번엔 루이스 애시드 앤 베이스 개념을 보죠. 이제까지는 프로톤을 기준으로 봤었어요. 루이스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전자, 일렉트론을 가지고 보게 되죠. 그래서 일렉트론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렉트론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루이스 애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렉트론을 주는 거는 루이스 베이스가 돼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프로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관계가 아니고 같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프로톤은 일렉트론을 받아요? 아니면 줘요? 받죠. 그럼 뭐예요, 걔가? 애시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렉트론을 주는 거는 뭐가 돼요?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루이스 애시드가 그래서 됐어요. 프로톤은 일렉트론을 받기 때문에 애시드가 되고요. 물은 일렉트론을 줬기 때문에 베이스가 돼요. 근데 이 관계에서는 서로 어떤 프로덕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프로톤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몰리큘로 돌아다니는 이런 새로운 아이가 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가 무슨 아이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이드로니움 아이언이라고 불러요. H3O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뉴 커밸런 본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시드, 즉 루이스 애시드와 루이스 베이스가 만나서 커밸런 본드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애덕트라고 불러요. 애덕트. 애시드와 베이스가 만나서 일렉트론을 매개로 뉴 커밸런트 본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애덕트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루이스 애시드는 프로톤을 반드시 도네이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의 개념이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프로톤이라고 H 플러스가 반드시 있어야지 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프로톤이 돌아다니지 않고도 애시드와 베이스 개념이 성립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걸 봅시다. 자, 이 브롬 트라이플로라이드는 루이스 애시드예요. 얘는 일렉트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브롬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 컨주게이트 커밸런 본드를 3개를 이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 평면에 플로라이드하고 이렇게 본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오비탈이 하나 비어 있어요. p 오비탈이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렉트론을 받기를 너무 원해요. 얘는 굉장히 강산이에요. 그래서 강산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많이 있는 루이스 베이스가 있으면 바로 일렉트론을 받아들여서 애덕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서에다가, 이거 이서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건 이서인데 이서에다가 이러한 물질을 넣어주면 이서에 있는 그 일렉트론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애덕트가 성립이 되게 되죠. 또 다른 루이스 애시드를 한번 볼까요? 자, 루이스 애시드는 이러한 철 아이온, 그 다음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하이드로니움 아이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요? 일렉트론이 풍부한가요? 일렉트론이 풍부하지 않은가요? 풍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오비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을 빨리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반대로 루이스 베이스가 되기 쉬운 아이들은 어떨까요? 일렉트론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적게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 중에 암모니아, 물, 클로라이드로 대변되는 할로젠, 아이온 이런 것들은 일렉트론이 리치하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일렉트론이 별로 없고 하나는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이 별로 없는 거는 루이스 애시드고 일렉트론이 많은 거는 루이스 베이스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완전히 마음에 와닿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많은 리액션들이 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을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은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산하고 베이스 하면 이제 항상 나오는 거 있죠. pH. 자, pH는 뭐죠? 프로톤의 농도죠. 프로톤의 농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프로톤의 농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하이드로니움 이온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로그가 들어갈 때는 왜 로그를 쓸까요?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그러면은 그대로 리니어로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래프에서 1하고 10의 5승 뭐 이렇게 하려면 저기까지 가서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불편하죠, 우리가. 그럼 로그를 붙여주면 당길 수 있죠, 5개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니움 아이온. 됐죠? 자, 봅시다.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물. 물은 pH가 얼마죠?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완벽한 물이다 할 때 7. 결국은 하이드로니움 아이온하고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이 반반씩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하면은 7이 나와요. 자, 7보다 작으면 산, 애시드. 7보다 크면 베이직, 염기성. 7이면 중성.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산인 것도 있고 염기인 것도 있어요. 많이 보이는 것들 많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단 물은 뭐라 그랬어요? 뉴트럴 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피, 혈액은 어때요? 약 알칼리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7보다 약간 높죠.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 좀 높고요. 락스 쓰세요? 집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엄청난 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잘 씻을 수 있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마구마구 일으키니까 때하고 그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자, 앞으로 내려가 봅시다. 커피. 오늘 커피 드셨나요? 끄떡끄떡. 자, 커피가 상당히 산성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이에 좋다 그러던가요, 나쁘다 그러던가요? 나쁘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산성이거든. 콜라도 상당히 산성이죠. 콜라 먹고서 입에다 딱 물고 자요. 그러면 이가 다 녹아있죠. 실제로 아기들 같은 경우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기들 이렇게 한 3, 4살쯤 이 막 나온 애들은 이가 막 녹아있는 아이들 있죠. 그런 경우 뭐 설탕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먹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죠. 좀 더 가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맥주, 와인, 식초 다 이쯤이에요. pH 3 정도 돼요. 굉장히 세죠. 저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레몬 주스 생각만 해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를 이렇게 앞에 본네트 혹은 후드라고 하는 거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 열어보면 배터리가 있어요. 요즘 배터리는 아주 좋은데
옛날에 배터리는 한 20년 전 배터리는요. 그 뚜껑이 이게 금이가 있거나 잘못해가지고 깨지거나 사고가 나서 살짝 깨지거나 그러면은 그게 깨져서 안에 있는 액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제 가난한 유학생일 때 자동차가 아주 낡은 자동차가 있었는데 근데 배터리를 내가 바꾸면은 20불이면 바꿀 수 있어요. 남한테 시키면 60불이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사다가 바꿨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바꾸고 나면 낡은 배터리가 있죠. 낡은 배터리를 그 재활용하는 데다 갖다 주면 5불을 줘요. 좋죠. 그래서 5불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자동차 트렁크 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일주일을 돌아다니고 일주일 있다가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내가 운동복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방이 있었는데 가방이 다 녹았어요. 5불 벌려다가 20불 날렸죠. 그 정도로 강산이에요. 그래서 혹시 자동차 배터리가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거를 보면 손으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손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산과 연기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것의 acidity를 나타내는 어떤 그 고유의 숫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프로톤을 내거나 아니면 일렉트론을 받는 그 성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성질에다가 숫자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러한 산염기 반응에서 프로덕트의 농도를 곱한 것을 그 리액턴트의 농도로 나눠준 이런 K상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K상수도 pH처럼 그러니까 프로톤의 농도처럼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굉장히 낮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제 pK죠.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KA가 1보다 커요. 그러면 프로덕트가 유리한가요? 리액턴트가 유리한가요? 프로덕트가 유리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약간 아이오나이즈드 됐고 따라서 약간 애시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해요? 리액턴트가 유리하죠. 리액턴트가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약산성, 그러니까 산성이 아닌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1보다 엄청 커요. 1보다 엄청 크면 이쪽에 나와 있는 프로덕트가 리액턴트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엄청나게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많이 됐으니까 아주 강산이 되겠죠. 반대로 1보다 아주 작으면 알칼리에 가까운, 알칼리가 되겠죠. 알칼리가 되다 못해 거의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되지 않아요. 즉 H를 거의 내놓지를 않는 그런 프로덕트가 그런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pK죠. 왜냐면 K 값이 너무 클 수도 있고 너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pK예요. 결국은 프로톤을 들고 있는 어떤 그 화합물이나 화합기가 있다. 그럼 거기에 pK라고 하는 고유의 숫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이 얼마나 프로톤을 잘 내줄 수 있느냐의 척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숫자예요. 그건. 봅시다. 그래서 pK가 아주 높으면 어떻게 돼요? pK가 높다는 거는 리액턴트 밑에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아주 weak acid가 되고요. 그 pK가 아주 작으면 프로덕트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K가 아주 커버리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아주 strong aci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강의 pK 밸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otonated alcohol이라든가 protonated carboxylic acid, 우리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산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pK가 0보다 작아요. 그리고 그저 그럭저럭 좀 산이다, 약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pK가 5보다 약간 작은 정도? 결국은 pK가 한 7 이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산성이죠. 그리고
프로토네이티드 아마인의 경우 pKa가 10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프로토네이티드 아마인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 프로톤이 프로톤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작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나이트로젠이 일렉트론이 풍부하기 때문에 프로톤을 꽉 쥐고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로톤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를 가봅시다. 자, 알코올, 물. 자, 순수한 물에서 프로톤이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에서 돌아다니는 프로톤이라는 거는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으면 프로톤 잘 떨어져 나오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여기서 H를 끊어내는 거는 꽤 어려운 일이에요. 알코올도 마찬가지. 알코올에서 프로톤을 그대로 띄어내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pKa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러한 pKa하고 산성에 대한 그런 관계성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산의 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일단 강산이라는 개념하고 약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는 산이죠, 지금. 산에서 프로톤이 나가면 뭐가 된다?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된다 그랬어요. 자,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에너지 레벨 준위가 높아요. 그 얘기는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프로톤을 내놔서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됐을 때 불안하면 그리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따라서 프로톤을 잘 안 내놓는 weak acid가 돼요. 근데 반면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그러면 안정적일까요? 불안할까요? 안정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고 싶겠죠. 자, 이렇게 존재하고 싶기 때문에 프로톤을 빨리 내주고 싶죠. 따라서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안정적이면 그것의 컨주게이트 애시드인 HA는 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weak acid냐 strong acid냐를 결정할 때 보는 게 뭐냐면 그것의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산도예요. 그 다음에 더욱더 스테이블한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더욱더 스트롱한 애시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준위의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강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스테빌라이즈 한 상태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강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스테이블한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레저넌스, 즉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레저넌스를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엘렉트로네거티비티가 높을수록 안정적이죠. 왜냐면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엘렉트로네거티비티가 높으면 일렉트론을 많이 품고 싶죠. 많이 내가 홀드하니까 그 옆에 달랑달랑 붙어있던 프로톤은 얼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tomic size.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atomic size가 클수록 강산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hybridization. sp냐, sp2냐, sp3냐. 즉 하이드로젠을 홀드하고 있었던 그 본드, 그 본딩의 성질, hybridization, sp, sp2, sp3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강산이냐 아니냐를 결정이 되는데 S가 많이 들어갈수록 강산이 돼요. S가 많이 들어갈수록 안정적이기 때문에 강산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inductive effects 있어요. inductive effects는 뭐냐면 conjugate 베이스 상태에 옆에 잔기들이 달려있는데 그 잔기들이 일렉트론을 많이 머금느냐 아니면 일렉트론을 많이 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안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산이 되느냐, 약산이 되느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봅시다. 그래서 resonance effects는 more or better resonance structure of the conjugate base lead to a stronger acid. 여기는 or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resonance structure가 많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안정한 거는 아니에요. usually 그렇다는 얘기지 많이 있을수록 똑같이 proportional하게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것이 있을수록 안정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resonance structure를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여기서 better라는 뜻은 뭐냐면 좀 더 안정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러한 resonance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 conjugate base면 강산이 되는 거죠. 봅시다. 자, 아세테이트 아연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세틱 엑시드, 아세트산, 식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식초.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죠. 거기서 프로ton이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이 conjugate base가 있죠. 이 conjugate base는 두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태는 서로 오xygen의 일렉트론을 양쪽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룰 수 있는 resonance structure죠. 따라서 이 resonance structure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세테이트 아연은 프로톤을 빨리 내놓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그 효과적인 아주 좋은 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식초 넣고 먹으면 이렇게 뭐 비빔밥이든 아니면은 그 초간장이든 이런 데다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이유가 뭐다? conjugate base가 resonance가 아주 좋기 때문이에요. 자, resonance를 이룰 때 electrostatic map이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어때요? 상당히 대칭이죠. 밸런스를 아주 잘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 구조예요. 또 하나의 얘는 이제 피놀레이트 아이언이 있는데, 자, 피놀레이트 아이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래 이제 H가 있었는데 프로톤을 잃고 나서 여기가 네거티브 차지를 띄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 네거티브 차지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상태의 레지넌스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네거티브 일로 가고 더블 본드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가서 론페어가 하나 생기고 론페어가 다시 움직여서 여기 론페어 생기고 다시 움직여서 론페어 생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링 구조의 네거티브 차지를 아주 골고루 포진하게 이렇게 하는 아주 안정적인 레지넌스 구조가 돼요. 따라서 페놀레이트 아이언도 꽤 좋은 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레지넌스 이펙트가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알코올, 그냥 알킬이 붙어있는 이 알코올보다 피놀이 붙어있는 상태가 더 안정적이고 피놀인 것보다는 아세테이트 아이언이 더 안정적이죠. 자, 여기서 아까 내가 잠깐 강조했던 게 레지넌스 스트럭처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고 여기는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가 있다고 해서 더 안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아세테이트 아이언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더 효과적인 산이 돼요. 피놀보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레지넌스 스트럭처가 더 많아지게 되죠. 이건 레지넌스가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봤던 레지넌스 구조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레지넌스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하고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하고 컨버전 하면서 레지넌스 이펙트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pK 밸류를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져요. pKa가 작아질수록 어떻다? 강산이다 그랬죠. pKa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 resonance structure가 conjugate base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lectron negativity예요. conjugate base가 electron negativity가 높으면 그러면은 이제 강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봅시다. 자 여기서 프로톤이 있어요. 자 프로톤 다 가지고 있죠. 4가지의 경우. 자 카본에 붙어 있는 프로톤이랑 플로라이드에 붙어 있는 프로톤이랑 어느 게 더 떠나기가 쉬워요?
카본에 붙어 있는 프로톤이 있고요. 플로라이드에 붙어 있는 프로톤이 있어요. 어느 프로톤이 떠나기 쉬운가요? 플로라이드에 있는 게 더 떠나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플로라이드는 전자가 풍부하죠. F-가 딱 되면서 자기 전자, 외곽 전자 다 꽉 채우는 아주 훌륭한 방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프로톤 빨리 나가길 원해요. 내 방에 일렉트론 딱 채워가지고 있으니까. 카본의 경우는 어떻죠? 여기서 그 프로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CH3-가 되겠죠. 그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빨리 가서 데려와야 돼요. 빨리 본딩을 하고 싶어 해요. 따라서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 프로톤은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 프로테인보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따라서 1, 2로 갈수록 그 이유는 1, 2로 갈수록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일렉트로네거티브가 높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 때문에 pKa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돼요. 실제 CH4 같은 건 45죠. 그러면은 HF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3.5예요. 몇 배가 차이 나나요? 이거를 40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10배 정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몇 배요? 10에 40승배? 그죠? 맞아요? 대충?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숫자를 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아, CH3- 걔는 정말 존재하기 힘든 거구나. 걔가 만약에 내 몸속에 만약 그런 게 존재가 됐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공격하겠죠. 몸에 나쁜 거예요, 그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떨어져 나오고 그 대신에 아주 강산이 되겠죠. 실제로 굉장히 강산이에요. 네.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다음 뜯어서 봅시다. CH3-, 그 다음에 NH2, and OH-, fluoride-. 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주 존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얘는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H가 붙어 있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이제 atomic size예요. 즉 conjugate base의 atomic size가 클수록 프로톤을 잘 내주는 거죠. 그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마지막 본드의 길이하고 아주 밀접하게 영향이 있어요.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할로젠이 다 지금 4가지가 있죠. 그죠? fluoride, chloride, bromide, iodide. 자, atomic size가 어느 게 점점 더 커져요? 플로라이드보다 클로라이드가 더 크고요. 클로라이드보다는 브로마이드가 크고요. 브로마이드보다는 아이오다이드가 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본드 길이가 어때요? 본딩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죠. 자, 점점 더 길어지면 어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지죠. 그러면 나가기 쉬운 거예요. 나가기 쉽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가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보다 더 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은 pK 밸류가 -10이 나와요. -10하고, 자, 이거 -10이라는 숫자를 보시고, 또 가볼까요? 45라는 숫자를 보세요. -10, 로그예요, 로그. 로그 -10과 로그인데 45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얘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죠. 사실상 같은 얘기인데 뒤로 갈수록 사이즈도 좀 커지고 그 다음에 본딩 길이가 그 애토믹 사이즈가 점점 1.36에서부터 1.81, 1.95, 2.16까지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좀 더 강산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일렉트로스타틱 맵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돼요.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가 있고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가 있어요. 자,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에서는 일렉트론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나요? 플로라이드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한쪽은 지금 거의 일렉트론 가지고 있지 않죠. 결국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다이폴 관계가 굉장히 강력해요. 좀 더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두리뭉실하죠? 두리뭉실하고 모양도 이게 더 9에 가까워요. 여기가 이거보다.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좀 있고 이거는 프로톤 빨리 빠져나갈수록 아주 안정적 구조를 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강산이다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죠. 아톰의 모양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에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more S character. more S character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안정적이에요. 자, 이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S하고 P 하나 혹은 S하고 P 두 개, S하고 P 세 개가 섞였단 말이에요. S하고 P가 있을 때 어느 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가요? S가 더 낮고 그 얘기는 S가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S 하나에다가 P 하나를 섞으면 S 하나에다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P를 3개 섞은 것보다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S 캐릭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더 안정하고 따라서 더 강산이 되는 거예요. 프로톤이 더 나가기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 경우는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에요. 아까 잠깐 나왔던 메세인인데 거기서 하이드로젠이 나가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더블 본드가 지금 여기 인트로듀스 됐어요. 더블 본드. 더블 본드가 있으면 sp2가 되죠. sp2가 되면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은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보다 떨어져 나가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렉트론을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가기 쉬워요. 그렇다면 sp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p가 되면 여기 있는 것이 더 떨어져나가기 쉬운 거죠. 근데 숫자를 한번 보세요. 45, 35, 25예요.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 25라는 숫자를 아까 좀 전에 봤던 마이너스 10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형편없죠. 따라서 이것들이 그냥 놔뒀을 때 바로바로 하이드로젠을 바로 잃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솔루션에다 넣고 손가락을 담갔다 해서 부식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다른 컴파운드에서 프로톤의 상대적인 행동 예측 가능성 그거를 위해서는 pK 밸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pK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숫자들을 고유의 숫자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전에 얘기했던 S하고 P 관계 얘기를 한 거는 에너지 준위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약간 애토믹 피직스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면 S 캐릭터가 많을수록 이 일렉트론이 얘네들 이제 일렉트론인데 이게 지금 오비탈이고요. 여기에 이제 뉴클레우스가 이 가운데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본딩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본딩 상태에서 이 일렉트론이 이 뉴클레우스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돼요. 미세하지만 굉장히 미세하지만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뉴클레우스에 포지티브 차지 있죠. 일렉트론이 좀 더 가까우면 어때요? 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더 오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프로톤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톤이 빠져나가기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토믹 피직스에서 생각하는 그런 설명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에 의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낮은 거예요. 팩터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있는 공이 떨어져서 나한테 맞는 거랑 낮은 곳에 있는 공에서 내가 맞는 거랑 어느 게 더 아프겠어요? 높은 게 더 맞죠? 이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 얘기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맞는 게 아파요. 그거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를 더 많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S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본딩을 유지하기가 더 쉽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톤이 빠져나가기가 쉬운 거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hybridization affects electronegativity. 이게 같은 이것도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비슷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electronegative한 게 SP예요. 그리고 least electronegative한 게 SP3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P가 더 에너지 준위가 낮으니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왕에 같은 방이면 SP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죠. 예를 들어, 자, 여기서 프로톤 하나씩 다 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물 속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프로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을까? 빨리 가고 싶을까? 1로 가고 싶어요. 빨리. 그죠? 이거는 sp3에 있는 일렉트론이 더 에너지 준이 높아서 빨리 남한테 주는 게 더 유리해요, 얘는. 얘는 어때요? 에너지 준위가 얘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있죠.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옆에 나는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돼. 얘 지금 불안하네. 얘 빨리 가져가. 프로톤 입장에서 뭐 그래 뭐 얼른 이쪽으로 붙게 되지. 이쪽은 좀 나중에 붙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most electronegative고 얘가 least electronegative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전에 있었던 거 다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또 pK 더 크게 그려놨네요. 60, 44, 25. 그리고 모양을 봐도 이건 이제 atomic physics. most stable 한 거는 상당히 symmetry가 좋아요. usually.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하면은 불안해요. 이렇게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여기서 프로톤이 들어와 버리면은 시메트리 금방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당장 안 들어와도 시메트리가 투폴드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뭐 이런 이야기, definition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연계에 원래 있는 법칙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준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준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은 스트럭처에 기원을 해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화합물의 에너지의 안정화 이런 것들 다 결정해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걸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많이 성공한 거예요. 많이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덕티브 이펙트가 있죠. 인덕티브 이펙트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substituents effec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잔기들이 그 화합물에 붙어 있는데 그것들이 일렉트론 withdrawing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 donating인 경우가 있어요. 넥스트 페이지에 있는데 일렉트론 withdrawing 한 substituent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게 인덕티브 이펙트를 발휘를 해서 그 화합물을 좀 더 애시딕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프로톤이 있고 화합물이 있는데 어떠한 잔기가 일렉트론을 막 가져가는 아이면 전반적으로 이 화합물에 있는 일렉트론을 끌고 가겠죠. 그래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로톤은 얼른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산성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잔기가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잔기에 레저넌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레저넌스를 갖다 못해 아주 안정적이죠. 그리고 서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은 일렉트론을 withdrawing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로톤들이 원래 있었던 프로톤들이 나가기가 쉬워지는 거야. 반대로 일렉트론 donating이 있어요. 그 잔기가 일렉트론을 자꾸 주고 싶어요. 나머지 리전으로. 그러면은 이쪽에 일렉트론이 풍부해지죠. 그럼 프로톤 어때요? 자꾸 남아있고 싶죠. 일렉트론 풍부하니까 나 여기 있을래. 여기 좋네. 그죠? 그게 바로 일렉트론 도네이팅 하는 substituents고요. 그래서 그 화합물을 less acidic하게 만들죠. less acidic하다는 거는 프로톤을 잡아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꾸 주게 되면 그러면 좀 더 weaker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electron withdrawing 그룹인지 usually 어떤 것들이 electron withdrawing 그룹인지 보면
플로라이드라든가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같은 할로젠, 옥시젠, 나이트로젠.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렉트론 리치해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커요. 론 페어를 가지고 있어요.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다 맞아요. 일렉트론 들고 있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일렉트론 들고 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여기 많은 오비탈들에 들어있는 일렉트론을 어느 정도 끌어당기겠죠. 마치 바다에다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쓱 끌어당기면은 쓱 일로 오게 되죠. 그런 이펙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었던 프로톤이 어떻게 돼요? 쓱 떨어져 나가기 쉽게 되죠. 그래서 more acidic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은 뭐가 있을까요? 알킬, 그다음 메실 그룹, 보론 그룹, 그다음에 실리콘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때요? 일렉트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얘네들 일렉트론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애들이에요.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렉트론 자꾸 줘요. 내 근처에 오지 말고 이쪽으로 더 줄게. 자, 그렇게 되면 이 동네가 더 일렉트론 네거티브가 커지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톤 어때요? 안 나가고 싶죠. 일렉트론 많은데. 여기 있는 게 더 안정적인데 나가는 것보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으면 less acidic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inductive effect, substituence effect. 그래서 이제까지 본 것들 중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 메실 그룹이 있는 것보다 클로라이드 그룹이 있는 게 훨씬 더 애시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클로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즉 일렉트론 전부 다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쪽에 레지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렉트론 풍부하죠. 이거를 쓱 끌어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쓱 끌어다니기 때문에 프로톤이 떨어져 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훨씬 애시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인덕티브 이펙트는 한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 본드가 한 3개. 이거는 썸룰이에요. 썸룰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카더라 하는 그런 룰이지 자로 잰 듯이 딱딱 결정되는 그런 룰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3개 정도 본딩이 있으면 그 이펙트가 유효하다라고 얘기해요. 즉 클로라이드 여기 있을 때 인덕티브 이펙트가 세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까지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카본 하나 더 있고 여기다 클로라이드 하나 더 넣는다. 혹은 여기에 카본이 한 15개 정도 있고 그 끝에 클로라이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클로라이드가 여기에 대해서 인덕티브 이펙트를 발휘를 하느냐? 거의 발휘를 못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일렉트론 도네이팅이든 일렉트론 위드드로잉이든 그러한 잔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프로톤에 가까울수록 본딩에 가까울수록 3개 이내에 있을수록 인덕티브 이펙트가 발휘가 되기 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이죠. 그죠? 상식적인. 그래서 인덕티브 이펙트를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고 이 경우에는 substitute 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acidic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pK 밸류가 이 경우에 여기 이제 pK를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 프로톤이 얼마나 잘 떨어져 나가느냐. 근데 아이오다이드가 붙어 있을 때는 3.1인데 플로라이드가 붙어 있을 때는 2.66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진 않죠. 우리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펙트, 뭐 레즈넌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런 이펙트는 존재를 해요. 일렉트론을 풍부하게 가지려는 성질 때문에 애시디티를 높이는 그 이펙트는 반드시 존재를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메실 그룹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클로라이드 아이온 하나 붙어 있을 때랑 이제 2개 있을 때랑 일렉트로스타틱 맵을 보면 상당히 다르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거 빨리 떨어져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커다란 클로라이드가 3개나 붙어가지고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로톤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는 일렉트론 이쪽에 있죠? 이쪽에다 몰려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만큼의 이펙트가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챕터 2가 다 끝났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숙제가 언제까지냐 이거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챕터 1 내시고요. 그다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챕터 2 내면 돼요.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죠? 챕터 3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챕터 1하고 챕터 2에서 챕터 1은 이제 일렉트론을 봤고요. 챕터 2는 뭘 봤어요? 프로톤을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봤고 일렉트론 성질이 어떻다는 거 봤고요. 거기에 맨날 달라붙은 애가 뭐예요? 프로톤이 맨날 달라붙죠. 그 두 가지의 성질을 이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걔네들을 들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울 차례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메세인이 뭐냐, 이런 알킬 그룹이 뭐냐, 알케인이 뭐냐,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알케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saturated hydrocarbon이다. 그래서 알리파틱하다 이런 말을 해요. saturated hydrocarbon, aliphatic. 물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물 안 좋아해요, 얘는. 하이드로카본이 많으면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성질의 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카본하고 하이드로젠만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챕터 3, 4, 5를 아마 거의 카본하고 하이드로젠만 가지고 있는 백본에 여러 가지 잔기가 붙어서 어떤 화합물을 이루고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반복적. 내가 얘기하는 건 반복적이에요. 거의 같은 챕터에서 화합물만 약간 바뀌지 그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이미 다 했어요. 챕터 1하고 챕터 2. 내가 챕터 1 시간을 많이 보냈고 챕터 2는 비교적 짧았지만 여전히 많은 반복적인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밑에 나오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saturated다 그런 거는 뭐냐면 싱글 본드만 가지고 있다. 즉 카본이 sp3로만 다 하이브리다이즈 해가지고 싱글 본드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알리파틱이다 그러면은 fat 같다 이런 뜻이 돼가지고 물을 안 좋아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란 모양 cyclic 할 수도 있고요. cyclic 하지 않고 linear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자, 얘하고 친하세요? 얘 뭐죠? 메탄가스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나요? 메탄가스? 여러분 몸속에서 좀 만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테스틴에서 살고 있는 대장균, 그 대장균이 아니고 특별한 다른 아이들이 만들어가지고 메탄가스를 만들죠. 한번 볼까요? 얘는 이거는 사실 글루코즈가 돼서 푸시기가 좀 안타까운데 이거 봅시다. 자, 이게 카본이고요. 까만 거. 이게 이제 하이드로젠이에요. 하얀 거. 아담하게 생겼죠? 되게 이뻐요. 메세인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구조예요? 테트라헤드로. 그죠? 테트라헤드로.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죠? 오케이. 여기 잠깐 있으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뭘 경험하고 있나요? 뉴턴의 만류 인력을 지금 경험하고. 오케이. 그래서 에세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붙은 거죠. 이게 두 개로 연결이 되면 에세인이 돼요. 만들게요. 어쩔 수 없이 이걸 뗄 수밖에 없네. 잠깐만요. 그래서
아. 오케이, 다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에세인이 됐어요. 어때요? 대칭이죠? 서로 대칭으로 돼가지고 아주. 그리고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돌아가요. 모든 본딩은 다 돌아가죠? 그래서 실제로 얘도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거 몇 개까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끝도 없이 붙일 수 있겠죠. 한두 끝도 없이 붙이는데 우리가 좀 케어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3개가 붙으면 프로페인이 되고 그 다음에 4개가 붙으면 뮤테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개가 되면 몇 개예요? 뭐예요? 6개면 7개면 8개면 9개면 10개면 다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이거 숫자에 따라서 있는 요거까지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다른 화합물이 나올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어떤 구조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될 때마다 어떻게 이름이 바뀌는지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이런 테이블이 여러분 교과서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고선 molecular formula는 이렇게 쓰고 이름은 메세인, 에세인 이렇게 붙이고 condensed structure는 이렇게 쓴다. 하지만 boiling point, melting point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경향이 있죠. 카본이 많이 붙을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카본이 하나 있는 거랑 카본이 10개 붙어 있는 거 데케인하고 메세인을 비교를 하면 메세인은 보일링 포인트가 어때요? 매우 낮죠. 마이너스 167이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다가 얘를 에세인도 좋아요. 지금 에세인으로 해봅시다. 얘가 에세인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에세인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가 실제로 에세인이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조그맣겠죠.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요. 기체. 여기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고체로 내가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는데 근데 데케인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한 고체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결합을 하게 몰리큘끼리 즉 분자끼리의 모종의 결합을 통해서 단단하게 자기네끼리 붙어있는 게 고체예요. 그리고 분자끼리 서로 붙어있지 못해서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그게 기체예요.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뭐죠? 액체예요. 자, 기체, 액체, 고체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돼. 분자들끼리 결합력이 강하게 붙어있는 상태는 고체지만 그 결합력이 약화된 상태는 기체다. 따라서 상온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고체고 얘는 기체인데 그 이유는 분자들끼리 아주 좋은 본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본딩이 이제 뭔지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아이소머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C4H10 이게 뭐죠? 부테인. 그 뷰테인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C4H10인데 C4H10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둘 다 뷰테인은 뷰테인이죠. 근데 달라요. 분명히. 다른 물질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아이소모라고 부르죠. 이런 아이소모인데 특히 무슨 아이소모라고 부르냐면 이 경우에는 constitutional 아이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constitutional 아이소모의 정의는 뭐냐면 구성되어 있는 애텀의 수와 종류가 같은데 본드를 브레이킹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컴파운드끼리를 constitutional 아이소모라고 불러요. 여기서 일로 가거나 여기서 일로 변하려면 코밸런 본드가 반드시 깨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 대신에 애텀의 구성은 똑같죠. 카본 4개, 하이드로젠 10개. 그래서 그런 관계를 constitutional 아이소모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이소모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케미컬 컴파운드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서로 달라요. 스트럭처가 다른데 같은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즉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 똑같은 수로 이루어졌는데 스트럭처가 다른 거. 그걸 이제 아이소모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른 아이들을 서로 간의 아이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름을 이제 우리가 좀 붙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메세인이었고요. 이게 잔기가 되면 뭐가 돼요? 메실이 되고요. 에세인은 에실이 되고요. 프로페인은 프로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아이소프로필이 돼요. 아이소프로필은 뭐예요? 요거를 띄어다가 여기다가 붙인 거죠. 세 번째 카본을 떼다가 첫 번째 카본에다 붙이면 아이소프로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뷰틸이 되고 아이소뷰틸이 되고 이건 세컨더리 뷰틸이 되고 이게 터셔리 뷰틸이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한번 일단 프로필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게 프로필이죠? 3개에다가 3개. 조금 어때요? 약간 각이 생겼죠? 테트라하이드 때문에 각이 좀 생겼어요. 아이소프로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이소프로필 이게. 두 개 하고 잘 안 되는데 C3 하고 이게 아이소프로필이에요. 이렇게 된 게 아이소프로필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얘가 아이소프로필로 여기에 붙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필이라고 불러야 되고 생각보다 딱딱해요. 이렇게 된 거는 아이소프로필이라고 불러야 돼요.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거는 꽤 길었죠. 근데 잘라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컴팩트하게 변했죠. 그죠? 실제로 이게 공간에서 컴팩트해요. 더 컴팩트한 성질을 가져요. 그리고 더 이게 보일링 포인트가 더 낮아요. 아까 긴 거보다. 컴팩트하니까 날아다니기 쉬운 거죠. 그래서 프로필이냐 아이소프로필이냐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뷰틸이 되고 아이소뷰틸이 됐을 때 끝에 2개를 붙이거나 아니면 메틸을 하나 더 옮겨서 여기다 갖다 첫 번째 카본에다 붙일 수 있고요. 3개를 전부 다 첫 번째 카본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카본이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는 프라이머리 카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카본 메틸기가 2개가 붙어 있는 경우, 이쪽에 하나 붙어 있고 이쪽에 하나가 붙어 있죠. 그럴 때는 이게 세컨더리 카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본에 메틸기 3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터셔리 카본이라고 해요. 이거를 구별하는 거가 매우 중요해요. 프라이머리 카본이냐, 세컨더리 카본이냐, 터셔리 카본이냐를 구별을 해야 그 컴파운드가 어떤 반응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카본과 세컨더리 카본과 터셔리 카본의 애시더티가 완전히 다르죠. 애시더티, pKa 좀 전에 우리 배운 거. 프라이머리 카본은 애시더티가 낮고요. 터셔리 카본은 애시더티가 높아요. 얘는 여기에 만약에 프로톤이 있다 그러면 프로톤이 비교적 빠져나가기가 쉽고요. 여기에 있는 프로톤은 빠져나가기가 비교적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카본을 그러니까 이건 정의가 이미 되어 있고 그것도 역시 에너지 문제인데 그거를 컴파운드 포뮬라를 보고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들은.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경우에 이제 얘가 프라이머리 카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 알킬이 2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세컨더리 카본이 되고요. 알킬이 3개가 붙어 있으면은 터셔리 카본이 돼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알킬 그룹 네임들 쭉 나왔는데 여기 이제 핵실도 있고요. 아이소 핵실도 있어요. 아이소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세컨더리 핵실, 뭐 터셔리 핵실, 뭐 여기 많겠죠?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팩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팩 룰이 뭐냐면 드디어 공식적인 이름을 지어주자. 유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오가나이제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야 이게 컴파운드 이렇게 많고 이름도 막 다 각기 좀 다르게 붙이고 막 그러는데 어떤 공식적인 포멀한 이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이 이름을 줬을 때 어떤 컴파운드라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룰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유팩 룰인데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룰을 가지고 주어진 컴파운드에다가 맞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긴 카본의 체인을 먼저 골라내야 돼요. 컴파운드를 줬으면 가장 긴 체인을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 카본에다가 번호를 쫙 붙여요. 번호를 딱 붙이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The first carbon부터 뭐 마지막 카본까지 이제 있는데 first carbon from the end closest to the first carbon atom that has an alkyl or other group. 결국은 어떤 그룹, substitution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카본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보면은 점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알킬 그룹에다 이름을 붙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 알킬 그룹과 또 다른 그룹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포지션에 번호를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넘버링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든 어떤 그 펑셔널 그룹이든 간에 하나가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겠죠. 하나가 붙으면 그냥 하나만 그냥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알킬 네임을 붙여주면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 다이라고 붙여야 되고 세 개가 있으면 트라이라고 붙여야 되고 네 개가 있으면 테트라고 그 다음에 5개부터는 우리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있다면 계속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프랙티스 해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봅시다. 여기서 가장 긴 체인이 어느 거예요? 이거? 뭐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거나 이거 합시다. 이거가 제일 긴 체인이니까 이제 이게 페런 알케인이에요. 페런 알케인이 몇 개예요? 카본이 5개니까 이름이 뭐예요? 펜테인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번호 붙이기 전에 그룹이 하나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무슨 그룹이에요? 메틸 그룹이에요. 알킬 그룹이 하나 있는데 메틸 그룹이에요. 그래서 메틸 펜테인이에요. 근데 메틸 펜테인의 이 메틸 그룹에 포지션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가 1번이겠어요? 여기가 1번이겠어요? 이쪽이 1번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룹에 제일 가까워 있는 페런트 체인의 제일 끝부터 1번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 2, 3, 4, 5가 되고요. 두 번째에 메틸이 붙어 있기 때문에 2메틸 펜테인이 돼요. 그죠?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거는 어때요? 어느 게 페런 체인이에요? 이거든 뭐 아무거나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일단 합시다. 가장 심플하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뭐예요? 부테인이죠. 자, 부테인이고요.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 몇 개 있어요? 똑같아요. 이름이 뭐죠? 자, 메틸이고 다이메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2, 3이 돼요. 2, 3.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똑같이 다이메틸이었어요. 하나 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이 다이메틸이었어요. 근데 번호가 지금 문제죠. 이 경우에는. 번호가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가 1번이에요. 오른쪽이 1번이에요. 왜 그렇죠? 여기가 더 가까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3 다이메틸이 되고 이건 2, 2가 돼요. 자, 다이메틸일 때는요. 그 번호를 다 써줘야 돼요. 다 써주는 이유는 뭐죠? 그 여러 개 하나씩의 잔기가 어디 있는지를 데지그네이트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포지션 하나하나를 갖다가 번호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팩 네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늘은 수고 많았어요. 네.